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5년 안에 2천조 잭팟이 터집니다. 3월 상한가 여기서 터집니다. 제약바이오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1,400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무료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한다면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들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법 강의 유튜브를 따로 오픈했습니다. 제 유튜브 밑에다가 추천 채널로 올려놨으니까 꼭 들어가서 영상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2천조가 5년 안에 터질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저평가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꼭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제약바이오가 과연 올라갈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시기인가 또는 올라갈 때인가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다 또는 올라갈 때가 됐다. 그거를 우린 환율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로 확인하자는 게 뭔 소리냐면은 최근에 환율이라는 게 조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고요. 이건 저는 월 기준으로 봅니다. 하루 기준 보지 않고. 그래서 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 원달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1달러당 만약에 1,100원에서 1,200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환율이 오른 거죠. 환율이 오른 건데 이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대한민국한테는 나쁜 거죠. 왜? 대한민국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를 살려면 원래 1,100원만 줬으면 사는 건데 이제는 1,200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1달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1달러당 1,200원에서 1,100원이 됐다. 그럼 이거는 좋은 거냐? 대한민국한테 좋은 거죠. 왜? 대한민국의 가치가 오른 거니까. 이제는 1달러를 원래 1,200원 주던 거를 1,100원만 주면은 살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환율이 등락이 항상 이제 정말 특별한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2008년, 2007년처럼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 급등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요 당시에는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기지 사태, 위기가 오는 경우에 보통 환율이 급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위기가 올 때 급등을 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의 이 환율은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신뢰도가 깨지면 그 국가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정말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은 화폐는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그래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리스크가 터지면 당연히 신뢰가 떨어지고요. 리스크가 없으면 그러니까 호재가 뜨면은 당연히 신뢰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면 환율은 상승하고 신뢰가 더 좋아지면은 환율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2007년, 8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 1,230원이나 1,240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고점과 1,060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몇 년입니까? 대략 한 뭐 몇 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한 2010년부터 해서 약 12년 동안 이 박스권을 크게 이탈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웬만해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경제학적으로 단기로 봤을 때 환율의 등락은 사실상 일반 뭐 기업이나 일반의 투자 상품보다도 더 크다. 등락 자체가.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장기로 봤을 때는 환율이라는 거는 애초에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환율은 애초에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가치가 동일하게 올라갔으면은 내려오고 내려왔으면은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은 원래 위험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최근 12년만 봐도 결국엔 환율은 1240원이든 1060원이든 결국 고점과 저점을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코로나라는 리스크가 있을 때 1,300원까지 가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항상 이 어느 중간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환율이 하락할 때와 상승할 때 시장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좋겠습니까?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1,100원에 사서 따지고 보면은 1,060원에 사서 그다음에 얼마? 1,240원에 팔면은 사실상 외국인은 이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이제 보통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환율까지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이 좋아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시기상으로 지금의 시기가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인가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인가 이 시기를 보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환율을 본다고 했을 때 가운데점을 약 한 1,150원으로 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환율이 1,150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매도하기 시작하고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 일정 수준 이상 하락을 하면은 외국인은 뭐다?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 어느 정도 평단가가 맞춰졌으면은 다시 또 그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또 다시 분할 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환율이 상승할 때는 외국인이 분할 매도를 하고 환율이 하락할 때는 외국인이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기가 외국인이 매수하는 시기인지 또는 매도하는 시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환율의 방향성을 보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지금 환율의 방향성을 보니 보시면은 최근에 2020년도에 말도 안 되는 리스크에 따라 코로나에 따라 환율이 고점을 찍었지만 윗꼬리를 달았고 위에 고점권인 1240원 돌파를 했고요. 1240원에 도달한 이후에 다시 밀렸습니다. 이 밀리는 몇 년 동안 대략 보시면은 이 기간이 5월 4일부터 대략 12월 1일까지.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시장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졌구나.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2020년 그리고 2021년 초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말 그리고 현재까지도 환율은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증시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증시고요. 업종 코스닥, 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환율이 말도 안 되게 고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요때죠. 환율이 1240원을 돌파했을 때고 그 다음에 환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언제까지? 5월부터 정확히 연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 이후부터 언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수는 지속 하락 중이다.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 하락과 지수의 상승 하락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죠.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하락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는 상승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하락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 기준점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1240원 근처 오면은 지수는 웬만하면 하락했다라는 거. 몇 년 동안? 대략 12년 동안. 보시면은 여기서 하락하고 올라가나 싶다가 다시 찍어주니까 다시 여기 찍어주니까 하락하고 찍어주니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가를 찍는다고 해서 여기 1240원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1240원을 찍는 순간에는 웬만하면은 환율은 빠지더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의 그 순간이 뭐다? 바로 이 1240원 현재 구간이다. 지금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환율이 빠질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뭐다? 제약바이오는 환율이 하락할 때 보통 상승하거나 반등하더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지수 상승과 하락을 본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 가지의 우리 환율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2018년 4월까지.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2016년 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지수 이 환율은 4월까지 환율은 하락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이 언제입니까? 이 하락을 제외하고는 이 하락이죠. 2020년 5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냐? 20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12월까지 하락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환율이 하락이 나와줬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에 신라젠을 볼 수가 있겠죠. 신라젠을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도, 18년도 정확히 언제까지 고점을 찍어주는 게 3월, 4월이죠. 2016년부터 시작해서 저점을 찍어주고 17년 쭉, 18년 쭉 급등세가 몇 배? 신라젠이 10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장주가 뭐였죠?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상승을 보시면은 셀트리온입니다. 아무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대장주죠. 2016년 상승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18년까지 환율이 말도 안 되는 상승과 함께 주가도 몇 배 뛰었습니까? 주가가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대략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뭐 300%, 400% 이상 급등이 나온 게 셀트리온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장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3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볼게요. 대장주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승을 좀 보면은 2016년 그리고 2017년 쭉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미약품 말도 안 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악재가 떠서 하락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향이 한 번 더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저가 대비해서 본다 한다면은 한 300%씩 한미약품 300%씩 두 번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2016년, 17년이고요. 보시면 이 시기에 당연히 상승세나 우상향세가 2017년, 18년까지 이어지는 모습 거의 300% 가까이 250% 가량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확인했다. 근데 실제로 진짜 그랬냐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실제 우리가 언제냐 뭐 2016년 17년 이 당시에 이슈를 본다고 한다면은 한미약품입니다. 2017년 6월 9일이고요. 얀센의 기술 수출한 당뇨병 비만 신약 임상 일상을 하반기에 재개한다.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한 당뇨 비만 치료 바이오 신약 이거 2017년 6월 9일 기사고요. 권리를 갖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임상약 생산 지원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하반기에 새롭게 임상 시험을 시작한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호재가 떴고요.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2017년 12월 9일입니다. 사상 최고 이익, 미국 유럽 시장 순항 목표가 상향됐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3, 4분기 최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으며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목표가 23만 원까지 뛴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 당시에 거의 뭐 100% 가까이 증가한 1,4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램시마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충분히 성장이 나올 거다. 그 맞춰서 이슈가 나오고 충분히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뛰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셀트리온 보시면은 역시 실적까지 잇따라 그리고 코스피 이정 상장까지 엮이면서 목표가 이딴 상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2017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2020년 5월부터 12월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때는 아시겠지만 시즌입니다. 2020년 뭐 5월부터 12월까지 보시면 어떤 상승입니까? 이 구간부터죠. 네, 5월부터니까 이 구간부터 상승 보더라도 거의 250% 이상 급등이 나온 게 시즌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얼마 250% 이상 급등이 나와줬죠. 랩지노믹스 뭐 이런 기업들을 본다 하더라도 당연히 2020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상승세가 적지 않은 상승세 거의 170% 180%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충분히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우상향이 나오는 시기와 겹치더라. 그럼 실제로 지금이 환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현재 1240은 거의 근처에 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약바이오 상승이 만들어져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지금은 시기가 왔구나. 환율상으로도. 그럼 얘기하는 게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게 크게 움직이는가. 아까 뭐 2천조라고 하던데 왜 2천조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시장이 너무 커졌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세계 제약 시장이 5년 뒤에 지금부터 10년 뒤, 뭐 20년 뒤, 100년 뒤, 50년 뒤도 아닙니다. 약 5년 뒤에 1.8조 달러 도달 전망입니다. 1.8조를 원화로 바꾸면 2,20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세계 제약 시장이 2026년까지 지금부터 약 5년 안에 연간 3에서 6% 성장하면서 약 2,200조까지도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영향을 제외한 수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영향 있잖아요.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매출 이런 거를 제외를 하고 나서 그냥 제약 시장이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은 말도 안 되게 우상향이 나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제약 시장은 2026년까지 연간 평균 4.6% 성장을 예측이며 팬데믹의 여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4.5%다. 그러니까 팬데믹의 여파는 0.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우리가 보통 기업의 가치가 지금 뭐 천억짜리가 1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배씩 됐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기업의 가치인 거지. 대한민국이 있는 기업 가치인 거지. 실제로 제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시장에 미친 영향이 몇 프로 해봤자 0.1%다. 그래서 실제로 성장하는 거는 당뇨병, 항암, 희귀난치병 또는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불치병 이런 치료제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동기간 신제품에 대한 지출로 1960억 달러가 늘어나는 반면에 독점 특허권의 소실로 인해 브랜드 지출은 1880억 달러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바이오 시밀러로 인해 동기간에 2150달러에 절감할 예측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독점권 만료는 2026년까지 14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는 얘기고 이게 뭔 소리냐는 간단히 얘기합니다. 제약 바이오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제약바이오 기업 한계가 실제로 그 독점권이라고 하죠. 그 약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 예를 들어서 김동석이 뭔가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었으면 치료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치료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왜? 인류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이 약에 대해서는 서로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독점권 기간이라는 게 있고 독점권 기간이 끝나면 일반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그 약과 비슷한 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분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한데 가격은 반값. 솔직히 말하면 누가 오리지널 약 먹겠어요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약을 택하고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상 좀 부담되는 사람들이 바이오 시밀러를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독점권 해소에 따라서 더 성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세포 유전자, RNA 치료제 등 차세대 생물 치료제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30여 개가 나왔는데 앞으로 5년간 약 55개에서 65개, 거의 3배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R&D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약학 이게 이제 항암이죠. 동기간에 100개의 신약이 추가돼서 1,2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창출하고 총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0%씩 성장을 해서 약 3천억 달러에 도달할 예견에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3천억 달러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뭐 한 300조에서 300 몇십 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역학 시장은 시제품 출시와 바이오시밀러 영향이 맞붙으면서 또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약 시장의 성장은 뭐 단기간에 뭐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충분히 계속해서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1.8조 달러다. 이거는 뭐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난 성장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 코로나 거품을 제외하고도 성장은 계속 나올 것이다. 우상향이다. 근데 우리가 너무 코로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죠. 오케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게 제약바이오가 오케이 지금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2,200조까지 뛴다 칩시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에 있는 기업들 실제로 그 대표들 또는 그 기업의 뭐 임원들 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 때라며. 그럼 자기들은 편하게 살 수 있고 자기들은 더 잘하는데 본인들이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축된 제약바이오 최근에 좀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러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사주가 뭡니까? 자기네 회사 주식 사는 거예요. 누가? 그 회사가. 그래서 보시면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전망과 함께 연초 악재까지 겹친 제약바이오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들은 주가 반등을 위해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어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잃겠는데 사겠습니까? 벌겠으니까 사는 거죠. 아무리 뭐 방어를 한다고 한들 내가 방어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건 너무 이유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오세 임플란트나 신라젠에 악재가 있었죠. 상장 폐지라든가. 근데 그 악재를 넘어서서 사실상 이제는 좀 자사주 매입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1월에 약 1,000억 원, 2월에 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월에 500억 원, 2월에 400억 원 매입을 진행을 합니다. 시제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 판단하고 3개월 안으로 500억 원을 또 사겠다 발표를 했고요. HK 이노행과 유엔양행, 휴젤들도 200억 원에서 300억에 달하는 자사주를 확보를 합니다. 종근당, 메리톡스, 동구바이오제약도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고요. 경영진,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라든가 아니면 임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실제로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이사는 1월에 자사주 1만 주를 사들였고 파미셀 대표, 메드팩토 대표도 자사주를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접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거의 저점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뭐 돈을 1억 삽니까? 뭐 10억 삽니까? 아니죠. 얼마지? 100억에서 현재 뭐 1000억 단위로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뜻은 제약바이오를 자기네 회사들도 자기네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 증권 분석사,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괜찮게 보나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월 제약바이오 최선호주 삼바 대용 레고캠 매드팩도 써 있는데 신한금융투자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 장기 투자와 임상 결과 발표로 인한 성장 동력 그리고 과대 낙폭 및 저평가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금융투자는 제약바이오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충분히 저점이고 충분히 과대 낙폭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레고캠바이오, 메드팩토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관련 얘기가 한 상태고 레이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ACR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이 신한금융 투자에서도 3월에는 제약바이오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증권사에서도 사라고 했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잠깐 강조가 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바로 이 레고캠 바이오에서 이 회사는 이 레고캠 바이오고요. 이 회사는 내달 어디 AACR 2022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있죠. 뭐다? AAC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나왔냐? AACR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슬슬 하나씩 발표되기 시작했다. 일단 우리가 기존에 뭐 네오 이뮨텍이라든가 바이젠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라든가 이 기업들 정리를 해드렸는데 신규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레고캠 바이오고요. 신약 개발 성과 드러날 것 기술 이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신한금융투자는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올해 신약 후보 물질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매수 및 목표 주가 82,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2022년 4월 초에 오는 미국 아마키에서 이 암 중에 하나를 표적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LCB84의 동물 실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록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LCB84는 미국 임상 1상을 올 4분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LCB 1사는 복성제약으로 중국 판권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고 유방암 3차 치료제 및 임상 1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 2상은 비소세포 폐암, 대장암 등인데 이게 뭐냐면은 LDC 이 LCB14나 LCB84나 다 항암제라든가 이런 약들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용 임상을 진행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항암 치료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AACR에 따른 항암 치료제는 기대감이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LCB14에 대한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은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기술 이전이 됐고요. 기술 이전은 뭡니까? 다 갖다 파는 거예요. 기술을. 내가 약을 갖다 팔 수 없으니까 기술을 갖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성과 바탕으로 빅파마 계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질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오캔바이오는 최근 2020년도에 이 항암제로 인해서 이슈를 좀 받긴 했습니다. 근데 단기 정말 5월부터 딱 한 달 동안 잠깐 단기 받고 그리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거의 뭐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레고캠 바이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다 한다면 티온 바이오입니다. 티온 바이오가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영업 손실이 크게 드러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우병 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비용이 한몫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티온 바이오가 사실상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나갔다라는 거고 기술 이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매출액도 크게 줄었고 좀 많이 힘든데 올해 기술 이전과 그리고 공동 개발을 추진해서 매출을 늘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최선 다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매출액은 5,700억이 아닙니다. 만 원이고요. 영업 손실은 326억 원. 그러니까 순 손실이 얼마? 따지고 보면은 매출에서 다 빼고 300억 이상을 적자를 때린 거죠. 2020년과 비교한 매출액은 약 10억 원에서 말도 안 되게 하락한 상태고요. 영업 손실도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혈우병 치료제, 자궁 내막증 치료제, 면역항암제 인상 개발에서 R&D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티온바이오 관계자는 올해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TCE404 임상 1상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AACR에서 해당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티온바이오도 AACR에 참가를 하는구나. 근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요. 하지만 충분히 기술 특례라는 이슈가 있고 기술 특례에 따라서 올해 열심히 해보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관심 정도는 둘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유틸렉스고요. 유틸렉스 항암치료제 임상 중간 결과 발표 준비하고 있고요. 건병세 틈새 시장 겨냥이라고 하는데 건병세가 누구냐? 유틸렉스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건병세 유틸렉스 대표이사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항암치료제 시장에서 혁신 시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열릴 미국 아마케라고 하는데 6월 아니고요. 4월입니다. 4월에 열릴 미국 아마케에서 항암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중간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안으로 항암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 1상 이상을 중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면역 항암 치료제 후보물질인 EU101 T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에피엔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U101은 미국, 중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자꾸 6월에 열릴 미국 아마케라고 하는데 6월이 아니고 4월입니다. 그래서 헷갈렸어요. 이게 4월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6월에 있는 바이오 USA를 얘기하는 건지. 근데 6월에 바이오 USA는 참가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일단 AACR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엔티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표적으로 한 고형암 치료제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EBV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 한다면 말 그대로 암이라는 거는 뭐 공격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뭐 A라는 물질로 암이 생기고 B라는 물질이 생기고 C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 A라는 물질에 따른 항암제, B라는 물질에 따른 항암제, C라는 물질에 따른 항암제 다양한 항암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타겟으로 만드는 항암제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유방암과 악성 뇌종양 환자 각각 한 명에서 부분 관해. 관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해결되는 걸 관해라고 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해결이 됐다는 뜻이고 약 3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림프종 환자에서는 세 번째 완전 관해를 확인해서 완전 관해는 완전히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세포 치료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300조 규모의 카티세포 치료제 같이 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유틸렉스가 AACR에 참가를 해서 충분히 방금 보여드린 T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틸렉스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T세포의 치료제, 고형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 AACR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있는 기업들, 원래 기업들이 아니라 이 기업들은 다시 한번 이번 AACR에 몰래 제대로 발표하진 않았고요. 몰래 지금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시기가 됐고 관련주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까 전에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뭐라 하셨냐면은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에 대한 무료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를 좀 시황을 미리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료로.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각 스마트폰 안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시느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시황이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강의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나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일 리얼 추천주 일단 클릭하시고요. 들어가시면 3만 명 자료집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배포 터치 해서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자료가 너무 커서 알집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자료거든요. 이 보조지표 자료를 꼭꼭 여러분 터치를 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고요. 꼭 알집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알집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알집 해제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제가 3월 10일, 3월 8일, 7일, 4일에서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추천주는 펄어비스고요. 당일 나쁘지 않았죠. 5%에서 한 6%가량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후속주인 이 보시면 3월 10일 추천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의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기폭 강의를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면은 곡물 관련주가 왜 올라갔는가, 어떤 이슈가 있는가 정리를 다 해드리고 관련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까지 정리를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다른 관련주, 테마주 정리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매일 올려드리니까 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부터 시황부터 테마주 강의 다 무료니까요. 전부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는 종목과 그다음에 이슈 위주로 다루는 채널이고요. 나는 기법이 궁금합니다 하시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상한가 차트 연구소라고 기법에 대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 받고 있고 너무 감사하지만 구독자 4만 명 향해서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